자, 보상은요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브랜딩 모습은 굉장히 지속적이에요. 최근에 푸르밀이라는 회사가 사업을 종료했죠. 대기업 계열사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교훈을 얻으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의 편에서 조언을 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형편분의 사연은요, 이직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상황이에요. 이미 합격은 했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할 때가 참 많죠. 오늘은 이직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편분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 형님. 저는 현재 외국계 제조회사에서 7년차 경력을 가진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좋은 기회로 젊은 나이에 팀장으로 진급을 하여 약 1년 정도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시기에 팀장을 달아서 아래 스태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차부장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의 업무 관리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고, 저의 짧은 연차로 타 부서의 부장급 팀장님과 협업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겨 제가 업무적으로 양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팀원일 때는 제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했으면 됐는데, 프로젝트 및 사람 관리를 해야 하는 팀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니 제 마음과 다르게 상황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팀 운영을 잘못하여 성과가 내지 못해 물경력으로 시간을 보낼까 두려워 약 2달 전부터 이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좋은 기회를 만나 규모가 큰 대기업에 동일한 직무 스태프로 합격하여 최종 오퍼레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봉도 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팀장 연봉보다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사실 돈과 비전을 따지면 옮기는 게 당연한데, 막상 이직하고자 하니 저에게 젊은 나이에 팀장직이라는 기회를 주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현재 회사의 고마움과 미안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견기업 팀장에서 대기업 팀원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제 결정에 대하여 수많은 인사 경험이 있으신 이 형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합니다. 이직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가는 게 커리어 상승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커리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직이라는 것 자체가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도 해보시고 이직 준비도 하시고 경력 길서를 하시는 건 너무 좋은 준비 같고, 실제로 최종 합격한 뒤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준비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선택에 대한 기준이겠죠.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기준이 없는 선택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걸 하지 말았어야 돼.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기준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오늘 형편분의 사연을 예로 들면요, 이 형편분은 3가지의 전혀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 기업에서 한국 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팀장급에서 팀원급으로 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직이 아니라 이 3가지 레이어, 전혀 다른 3차원이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이직을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차원인 외국계 기업에서 한국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외국계 기업과 한국 기업은 일하는 방식이나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물론 한국 기업도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 있고 시스템적으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당장 단어 사용 자체가 다르고 프로세스와 기준 자체가 굉장히 상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에 다니셨던 분들은요, 외국계로 주로 이직을 많이 해요. 이것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적인 커리어 성장 방식입니다. 그 반면에 한국계 기업은요, 수직 상승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수평 이동을 할 거면 뭐하러 하나?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 그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은 수평 이동도 굉장히 많고 규모에 대해서도 여러 차원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 어떤 것이 좋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커리어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신 문제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인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거,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저는 당연히 이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 시장의 지위는 따져보셔야 됩니다. 규모를 떠나서 그 시장의 신선도, 시장에 있어서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커리어 향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자전거를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삼천리 자전거를 사시겠습니까? 스페셜라이즈드를 사시겠습니까? 회사의 규모나 마켓쉐어는 당연히 전제했던 회사들이 훨씬 압도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을 선도하거나 시장의 지위 자체는 후자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느 회사 출신이 나중에 더욱더 독보적인 커리어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후자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단순히 규모를 가지고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회사에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브랜딩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커리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신 뒤에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상은요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브랜딩 모습은 굉장히 지속적이에요. 최근에 푸르밀이라는 회사가 사업을 종료했죠. 대기업 계열사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교훈을 얻으셔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차원인 리더십에서 팀원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는 매우 아쉬워요. 커리어가 성장한다는 것의 실체를 따지고 보면 리더십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관리자로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 전문성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팀원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큰 프로젝트, 더 복잡성 있는 프로젝트를 맡다 보면 당연히 리더십 레벨로 올라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만난 수많은 전문가들의 경력 기술을 분석해 보면요, 대부분 리더십 커리어가 있어요. 리더십 커리어 때문에 그 시장에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른 전문성과의 결합을 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형편분도 이직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십 역량은요, 시장에서도 굉장히 희소합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재능이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훈련과 의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무 역량이라는 건요 사실 매뉴얼이나 가이드, 교육 같은 걸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리더십 역량은 그렇게 안 되는 거의 유일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도 처해보고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큰 성과도 내보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성장되는 쉽게 만들어질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이 부분에 준비된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형편분의 상황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또는 직급도 많은 타 부서의 팀장님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핸들링을 해야 되는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거를 극복해낸다면 아주 독보적이고 엣지 있는 커리어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자,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대기업에 가더라도 어떻게 내가 리더십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팀원으로 돌아가는 건 상관없지만 그 팀원으로 계속 간다면 사실은 커리어는 퇴보하는 것이라고도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형편분에게 드리는 조언의 결론을 마무리하면요, 답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것이 나에게 더 맞는 것인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안정과 보상이 중요하시다면 대기업으로 이직을 과감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장과 호환성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있는 외국계에서 리더십 문제를 돌파해 보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아마도 다음번 외국계로 이직에는 지금 대기업보다 더 좋은 포지션으로 더 좋은 보상을 받으면서 갈 수도 있어요. 한국 기업으로 갈지 외국계 기업으로 갈지는 우리 형편분이 생각하시는 커리어에 대한 방향성의 차이니까요, 나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꾸려갈지를 가지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영상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의 케이스는 제가 딱 정해드리기 쉽지 않은 주제고 괜히 또 선택을 잘못 제안드렸다가 제가 원망 듣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굳이 저보고 선택을 하라면 저는 글로벌과 최첨단이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고 또 이직을 하시거나 커리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까요, 아래에 더보기라는 링크로 여러분의 사연을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 인사팀장으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커리어 완성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